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학생창업 유망팀 300플러스의 사업 설명회 진행하게 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최선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설명회는 매년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학생창업 유망팀 300플러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운영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최대한 안내드릴 예정이지만 추가로 사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안내드리겠지만 창업유망팀 30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 학생창업 유망팀 300플러스 경진대회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진대회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진대회는 올해로 총 14년째 연속 개최되고 있는 경진대회인데요. 동일한 명칭으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10년차가 된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진대회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가 학생이기만 하면 참여가 가능한 경진대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면서도 그 창업의 수준과 단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도약 트랙이라는 트랙과 성장 트랙,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모집 및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 단계별 교육을 좀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특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1대1로 분야별 멘토분들을 매칭을 시켜드려서 멘토링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멘토링을 통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디벨롭, 고도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그 실전 현장에 계신 멘토분들의 좀 현실적인 의견을 통해서 실제로 이 경진대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 창업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그리고 수준별로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 우수팀 대상으로는 대학 창업펀드랄지 전문 투자자분들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또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 기회랄지 그리고 올해 선발되시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지원으로 저희가 주간기간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실 때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우대해드리고 또 더불어서 민간이나 타부처 지원 사업에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특징인데요. 저희 경진대회에는 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 도전 K 스타트업 2025의 예선리그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리그라는 교육부 산하에서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리그라는 리그 명칭을 가지고 도전 K 스타트업 2025의 예선리그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K 스타트업 2025는 총 10개 부처 내외가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과기정통부, 문체부, 중기부 등을 비롯해서 총 10개 정도가 참여하고 그 10개 부처에서 모여있는 선발된 창업팀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총 200여 개 팀이 모여서 통합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합 본선을 치른 결과로 예비 창업리그 15팀, 창업리그 15팀을 추가로 선발해서 왕중왕전이라는 걸 통해서 최종 시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창업 유망팀 300플러스 경진대회는 교육부 산하의 학생리그로서 도전 K 스타트업 2025의 예선리그를 겸하고 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도약 트랙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 점 추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경진대회 참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보통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공통 자격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지원 자격의 기초적인 부분은 그 3인에서 5인으로 이렇게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1인이 그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최소 3인에서 5인으로 그 비롯된 이런 팀 플레이로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전제하고 있어서 꼭 3인에서 5인으로 구성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진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초중고교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되고요.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그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은 휴학생이랄지 뭐 수료생 뭐 이런 분들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만 그 학생이시면서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 창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051 기준으로, 통합 본선 051 기준으로 3년 이내 2022년 2월 4일 이후에 창업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로 그 정해지는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조드려야 되는 거는 여기 좀 별표되어 있는 부분에서 5번째 항목인데요. 그 기창업팀,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학생 창업팀의 경우에는 팀장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창업기업의 대표자만 가능한 점,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자만 한정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창업팀은 같은 아이디어로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뭐 기타로 이제 그 트랙별로 참가 자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약 트랙은 일반과 유학생 트랙으로 나뉘어 있는데, 유학생 트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인 창업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성장 트랙은 A, B로 나뉘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장 트랙 B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학생이 대표인 창업팀만 그 참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제외 대상을 뭐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글로 남겨드렸으니까 조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멈춰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드릴 부분은 예를 들어서 4번째 항목, 그래서 통합 051 25년 2월 4일 기준으로 과거에 비슷한 혹은 다른 타부처나 타 창업 경진대회에서 그 수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적 상금이 3천만 원 이상인 팀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5번째 항목인데요. 051 기준으로 그 기창업 팀들은 요즘 그 저희 학생리그 팀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투자 유치를 이미 유치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 부분의 기준점은 저희 051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051이 3월 31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통합 051 그 25년 2월 4일 기준으로 그 투자 유치 금액이 30억 원이 그 법인 통장에 그 입금된 기준점으로 해서 30억이 유치됐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 제약을 받으시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구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그 참가 지원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거나 혹시 뭐 상금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가 될 수 있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진대회 신청하고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방법은 저희가 하나로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창업 유망팀 300 홈페이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부분 URL이 u300.kr이니까 거기에 모바일이나 PC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작성해 주시고 그 서류들을, 요구하는 서류들을 사업 계획서랄지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 이런 필요 서류들을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 신청 기간은 저희가 트랙별로 상이한데요. 그 도약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랙과 유학생 트랙 모두가 25년 4월 30일, 네, 지금 4월인데요. 4월 말까지 저희가 수요일 마감 시간은 17시로 되어 있고, 성장 트랙 A와 B 같은 경우에는 25년 6월 23일 월요일 1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트랙은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상이한 이유가 트랙별로 그 도약 트랙에 지원을 하셨다가 혹시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에 탈락한 경우에도 성장 트랙 A, B의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심사가 끝나고 성장 트랙의 접수가 마감되도록 좀 교차해서 저희가 이 접수 기간을 산정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유의하셔서 그 테스트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약 트랙에 꼭 먼저 지원을 한번 해보셔서 그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를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탈락을 하셨더라도 성장 트랙에 다시 한번 좀 보완 준비를 해서 재지원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팀 대표와 팀장 부분과 팀원 모두가 저희 홈페이지 u300.kr에 접속하셔서 모두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는 그 팀 대표자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대표자 분께서는 경진대회 버튼에 신청 부분을 누르셔서 그 중에 트랙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그 해당 트랙에 맞는 그 기본 정보, 팀 정보랄지 팀원 등록, 그 다음에 아이템, 기타 정보 같은 걸 작성해 주신 뒤에 그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신 후에 업로드 하시고 신청 완료를 누르셔야만 신청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필요시에 기타 서류들이 있는데, 그 기타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플랫폼 내 공지사항에 참가 신청 양식과 그 다음에 참가 신청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신청서랑 서약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창업팀의 경우에는 사업 등록증까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각 항목별로 조금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 페이지랄지 저희가 공지사항, 플랫폼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그런 매뉴얼이랄지 참가 신청 매뉴얼이나 플랫폼의 안내 문구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요. 저희가 트랙별로 도약 트랙과 성장 트랙으로 나뉘어서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트랙 A 부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권역을 팀 대표자의 소속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트랙들이 팀 대표자의 소속학교 소재지로 기준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성장 트랙 A 신청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통과 후에 발표 심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소속된 학교 소재지의 권역에서 발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트랙 A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팀 대표자의 소속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서류 심사랄지 발표 심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안내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내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 해당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마감 당일에 접속자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 특성상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 경진대회 신청을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가장 몰려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오류나 이런 것들도 온전히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타 오류들이 지금까지도 조금 한두 건씩은 꼭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권장드리는 내용은 꼭 마감 2, 3일 전, 저희가 도약 트랙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로 요청을 드렸으니까 뭐 한 4월 28일이나 29일 내외로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성장 트랙 A도 6월 2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21일이나 22일까지는 꼭 신청 마감을 하시고 나서 추후에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기 작성된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지금 또 기타 유의사항으로 몇 가지 더 작성을 해왔는데요.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 이전에 참여를 하셨더라도 저희 경진대회 16년부터 24년까지 뭐 10개년간 참여를 하셨더라도 그 학생이시기만 하면 당연히 참여는 가능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타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3천만 원 이상 획득하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기창업팀으로서 투자 유치 금액을 30억 원 이상 유치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 그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접수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팀 구성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데, 뭐 해당 부분에 한해서 좀 접수단이나 아니면 뭐 서류 심사 이후에 팀 구성원 변경을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만 그 팀 구성원이 변경한 가능한 경우에라도 그 팀 구성원 변경 이후의 심사에서는 감점이,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점이 5점 부여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그 심사위원분들의 평균 점수에서 5점이 감점되니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팀 구성원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쨌든 팀 구성원 변경된 명단이 이제 최종 확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최종 확정된 팀 명단을 가지고 해당 명단을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 인증서, 그래서 저희 2025년 학생 창업 유망팀 300 플러스의 인증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기타 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서 그 이번에 저희가 수준별로 성장 단계별로 트랙을 좀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리고 각각 한 개의 트랙에는 두 개의 대상씩 나뉘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약 트랙 일반과 유학생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집 대상은 부처 통합 경진대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 창업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모집 단위는 뭐 학생이시라면 아까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린 참가 자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저희가 4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종 선발 규모는 도약 트랙 일반의 경우에는 40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도약 트랙 유학생 트랙의 경우에는 10팀을 모집 및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선발된 이후에는 저희가 뭐 부처통합 경진대회랄지 학생창업 페스티벌, 뭐 기타
프로그램들이나 행사에도 좀 참여할 권한을 지원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학생 창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최종 우수팀을 가려서 시상을 할 예정인데, 그 도약 트랙 40팀 중에는 5팀을, 그 다음에 도약 트랙 유학생 팀을 대상으로는 3팀을 시상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약 트랙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학생 창업팀 분들이 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많이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처 통합 경진대회 진출 TO는 도약 트랙 40팀 중에는 32팀, 32팀이 진출하게 될 예정이고, 도약 트랙 유학생 팀의 경우에는 5팀이 진출하게 될 예정이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도 심사, 통합 본선의 심사를 통해서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점 사항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트랙에서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팀이라고 하면은 그 참여팀의 그 인증서, 확인서가 저희 쪽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가점이 3점 부여되고요. 이 부분은 모두 서류 심사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약 트랙, 유학생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유학생 트랙이다 보니까 팀 구성원의 50% 이상의 이상이 유학생인 경우에는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구성원이 5명인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이, 물론 대표자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학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학생분들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시거나 이수하신 경우에는 그 인증서와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면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트랙 A와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트랙은 같은 트랙이긴 한데요. 대상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트랙 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에는 관심이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하고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실전 창업을 목표로 하는 팀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는 여기도 전국이지만 권역별로 모집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성장 트랙 B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대상을 전문대 학생 창업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대 학생 창업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 기타 참가 자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문대 학생이 대표자인 학생 창업팀을 저희가 전문대 학생 창업팀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 학생이 대표자인 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장 트랙 A 트랙 같은 경우에는 선발 규모가 총 300팀, 성장 트랙 B 트랙 같은 경우에는 선발 규모가 60팀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트랙 모두 그 선발이 되고 나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 당연히 맞춤형으로 300팀과 60팀에 각각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학생 창업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이제 우수한 팀들의 경우에는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그 성장 트랙 A 같은 경우에는 5팀을, 성장 트랙 B 같은 경우에는 4팀을, 여기 이제 5기가 있는데 5팀이 아니라 4팀이 시상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최종으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트랙 A, B에 대해서 가점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한 팀이라면 당연히 가점 사항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2025년 도약 트랙 서류 심사에 합격을 하셨지만 발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 성장 트랙으로 재지원하실 경우에는 어쨌든 서류 심사를 한번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서류 심사를 면제해드리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4년 예비 트랙에 최종 선발된 팀이 대표자로 성장 트랙, 25년 성장 트랙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도
그 서류 심사 면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성장 트랙 B의 경우에도 유학생 트랙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측정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팀 구성원의 60% 이상, 이 부분도 조금 오기가 있는데요. 60% 이상이 전문대 학생인 경우에 그 가점을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은 모든 가점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가점 사항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그 항목에 가점 사항이 해당하시더라도 최종 3점만 가점으로 부여된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트랙별 추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서 각각 트랙별로 2개의 대상으로 나뉘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도약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유학생, 그리고 성장 트랙과는 A와 B 트랙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도약 트랙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선발 과정이, 모집 및 접수 완료는 4월까지지만 선발은 5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어서 성장 트랙이 7월 말까지 선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각각의 선발 이후에는 각각의 창업 역량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아무래도 도약 트랙은 좀 더 저희가 창업의 수준에 가까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 도약 트랙 대상으로 이어지고요. 성장 트랙 대상으로는 각각 맞춤형으로는 지원되지만 좀 더 사업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디벨롭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방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이 조금 일부 진행된 이후에는 저희가 8월 중으로 지금 가안으로는 8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네트워킹 데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서 도약 트랙, 성장 트랙 모두 합치면 410팀 정도가 저희가 최종으로 많은 팀이 선발되고 있는데요. 그 팀 모두가, 팀장과 팀원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을, 공유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그때 인증서 수여식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배 창업팀이나 전문가들 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또한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약 트랙 같은 경우에는 통합 본선, 도전 K 스타트업 2025의 통합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추가로 하반기 교육이랄지 왕중왕전이 이뤄질 예정이고, 성장 트랙 A, B 같은 경우에는 역량 교육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10월 말경, 11월 초 중순으로 해가지고 산학연 협력 엑스포라는 행사에서 저희가 학생 창업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발됐던 팀 중에 일부 우수한 팀들이 여기 행사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최종 교육부 장관상 시상을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할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작년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작년 대비 좀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해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성장 트랙 B에 비슷한 트랙을 예비 트랙이라는 명칭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예비 트랙이 아니고 올해는 성장 트랙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대상으로만 좀 구분이 되어서 성장 트랙 B 트랙의 경우에는 전문대 소속 예비 창업팀이나 비창업팀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전문대 학생이 대표인 학생 창업팀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약 트랙 일반의 선발 규모가 약간 축소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팀을 선발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통합 본선에 진출팀 확정 시기가 좀 앞당겨진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소수팀을 집중 지원해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진행해드리기 위해서 40팀으로 좀 축소하게 됐고, 다만 여기에서 작년 대비 부처통합경진대회 진출팀 T5는 늘었습니다. 2팀이 늘어서 32팀이었고요. 그 2팀이 올해는 뽑히게 될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팀 중에 30팀이 진출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트랙별로 집중해서 선발 및 모집 관련해서 좀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약 트랙 일반 같은 경우에는 최종으로 40팀을 선발하는 게 목적에 있고 안내드렸던 바처럼 4월 30일 17시까지 모집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서류 심사가 5월 초 중순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 선발 규모는 서류 심사에서 60팀, 최종 선발 규모 40팀의 1.5배수를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심사 통과팀 60팀 대상으로는 발표 심사가 온라인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 발표 심사를 통해서는 최종 40팀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40팀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랄지 통합 본선 진출팀 심사, 네트워킹 데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투트랙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에 그 좀 겹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본선이랄지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이랄지 그리고 학생 창업 페스티벌 심사랄지 데모데이랑 제품 전시회를 실제로 가서 운영하신다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도약 트랙 일반에서는 추진 일정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관심 가져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도약 트랙에 선발되면 어떤 장점과 특전들이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게 집중해서 1대1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가시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조금 다채롭게 뭐 본인들의 커리어랑 이제 경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본선에 진출할 32개 팀의 경우에는 진출하셔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신다면 왕중왕전까지 진출하셔서 그 대회에 좀 더 큰 대회에서 10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큰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를 한 번 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최종 선발만 되시면 뭐 주관기관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가점 사항이나 우대를 해드리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랄지 뭐 IP 디딤돌 프로그램 뭐 등등 해서 연계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40팀 중에 학생 창업 페스티벌에 진출하는 10팀의 경우에는 페스티벌 진출 고도화 상금 팀당 100만 원이 모든 팀의 10팀에 한해서 적용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 10팀 중에 5팀은 교육부 장관상 2개가 지급이 되고 대상이나 최우수상으로 지급이 되고 최대 상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최저 상금으로는 장려상에 2팀이 15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타 경진대회 대비해서도 상금 규모가 꽤 큰 편이라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성장 트랙 A 트랙과 B 트랙에 대해서 선발 및 모집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트랙 A 트랙 같은 경우에는요. 최종 300팀을 선발할 예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6월 23일까지 저희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서류 심사가 1.5배수의 선발 규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 규모가 300팀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는 최종 450팀이 1차적으로 선발이 되고 그 이어서 450팀은 오프라인 권역별 발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심사 관련해서는 장소를 다음 장에서 좀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발표 심사를 통해서 최종으로 선발된 300팀의 경우에는 역량 강화 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네트워킹 데이 뭐 제품 전시회 참여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권역별 구분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총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성장 트랙이 A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발표 심사에 올라가시고 서류 심사에 올라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권역 기준을 따른다. 그리고 이 권역 기준은 팀 대표자의 학교 소재지를 따른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발표 심사장을 좀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일정은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국벤처투자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충청권은 한남대학교, 호남제주권은 전남대학교, 대경광원권은 계명대학교, 동남권은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인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기존의 공고문 대비 그 대경광원권의 경우에는 경북대에서 계명대학교로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참고하셔서 대경광원권에 지원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트랙 A 트랙에 이제 선발되신 분들의 시상 내용과 특전을 좀 설명해드리면, 도약체육과 마찬가지로 멘토링을 좀 진행해드리는 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인증서가 발급된다는 점, 그 외에도 주관기관에서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의 가산점이나 우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0팀 중에 학생 창업 페스티벌 제품 전시에 진출하는 30팀의 경우에는 페스티벌 진출 상금 팀당 1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대상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상 한 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금 1000만 원 규모로 해서 최저 상금 150만 원 내외로 총 5개 팀이 그 시상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어서 그 성장 트랙 B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트랙 B 트랙은 최종 선발 규모가 60팀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선발 과정은 성장 트랙 A와 비슷하거나 좀 더 짧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선발 규모에 따라서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는 60팀, 최종 선발팀 60팀의 1.5배수인 90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 발표 심사에서는 90팀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통해서 60팀을 최종 선발하고, 그 뒤에 일정들은 성장 트랙 A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전으로는 60팀 대상으로 멘토링이나 인증서, 그리고 가산점 부여나 우대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 학생 창업 페스티벌에 대해서 참여하는 팀이 60팀 중에 10팀이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상 규모는 교육부 장관상 한 점을 비롯해서 상금 규모 최대 500만 원부터 최저 100만 원 내외로 해서 총 4점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 트랙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궁금해하시는 그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에 참여하실 때 유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심사 지표입니다. 그래서 심사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진대회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는 지표가 모두 동일하게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개 항목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 팀 구성, 이 4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항목은 보통 그 학생 창업팀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팀이 투자 유치를 할 때랄지 아니면 외부 창업 경진대회를 나갈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PSST라고 해가지고 프로덕트나 스케일업, 그 다음에 팀 구성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보통 그 상위 창업 경진대회에서 많이 쓰는 심사 지표를 저희가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약 트랙에서 이어지는 부처통합 경진대회에서도 동일한 심사 지표로 심사가 되고 있어서 좀 그 부처통합 경진대회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 지표를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좀 저희 공고문에 이미 배포해드린 공고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진대회 안내사항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좀 저희가 경진대회에서 역대 창업경진대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대표 질문 10가지를 좀 추려서 FAQ로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10가지에 대한 질문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가 자격 관련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항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졸업생은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그 졸업생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졸업을 언제 하셨는가, 졸업증 기준으로 졸업 발급 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경진대회 그 지원 기준에 공고문이 3월 31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 25년 3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그 참여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학생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서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창업팀의 경우에는 사업의 대표자가 학생은 아니지만 팀원끼리도 구성을 해서 참여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곤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창업팀의 경우에는 사업의 대표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외 사항으로 그 팀원분들끼리 그 기창업한 아이디어가 아닌 별도의 창업 아이템으로 팀을 구성해서 나오는 건 당연히 가능하실 것 같고, 이 경우에도 팀원분들이 그 학생이 아니면 안 되시고 당연히 학생이신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창업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에 대표자가 팀장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팀장과 대표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물어주시곤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진대회가 학교에서 대표로 나오는 경진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이전에 초중고 학교의 동창분들과 대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대학원생 분들의 경우에는 외부 연합대학원 이런 경우에 이제 팀을 꾸려서 다양한 소속으로 팀을 꾸려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팀 구성원 모두가 학생이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연합으로 팀을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외대학 소속 대학생도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진대회는 교육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로서 참여 대상인 학생 기준이 국내의 전국의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 소속 학생은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운 점, 팀원으로도 참여가 어려운 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도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분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군인분들의 경우에는 군 휴학을 하신 경우에 대학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학생인 신분이 확인되신 경우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팀원분들과 팀장분들과 좀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데 제약 조건들은 좀 조율을 하셔서 그 팀 내에서 잘 조율하셔서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참가 자격에 대한 질의사항 FAQ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어서 제출과 접수 관련해서 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가져와 봤는데요. 팀 구성원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까 첫 번째 참가 자격이나 제출 및 접수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팀 구성원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변경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건을 확인하셔서 좀 변경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해당이 돼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결국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 딴에서 페널티 감점 사항이 5점 부여되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변경을 요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일단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셨더라도 마감일, 예를 들어서 도약 트랙은 4월 30일까지, 그리고 성장 트랙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까지 그 마감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 마감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발표 심사까지 올라가신 경우에는 발표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드려서 수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충분히 재제작이나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관련 안내사항을 끝으로 사업 설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팀원도 발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곤 하는데요. 팀원분들도 발표 심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그 팀 구성원 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그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진대회는 어쨌든 팀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원도 발표가 가능하시지만 발표하시게 되더라도 감점사항 5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팀 구성원의 발표, 팀원의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 트랙 A 내에 권역별 오프라인 발표 심사 장소는 선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 지원 자격이나 심사 일정, 모집 및 접수 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트랙 A의 권역별 오프라인 심사는 그 팀장의 소속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팀장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해진 권역별 심사 장소는 바꾸실 수 없다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가하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답변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있지만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처 확인하시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영상을 다시 보기로 해서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을 예정이니까 돌려보기 하시면서 다시 보기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u300.kr에 접속하시면 공지사항 내 공고문이나 매뉴얼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공고문이나 매뉴얼 그리고 본 영상 이외에도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이라는 명칭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채널을 등록하신 뒤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경진대회 선발팀이 되시면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경진대회가 아이디어 기반의 경진대회이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의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좀 지원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그 좀 지원이 필요하신 선발팀의 경우에는 그 나중에 저희가 지원 모집을 하는 경우에 좀 신청해 주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관련 영상을 보면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최선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준비로 정신없는 예비 창업가 김창업 씨. 정리정돈은 물론 사무실 보안 관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김창업 씨의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생쥐는 바닥에 떨어진 김창업 씨의 손톱을 먹고 김창업 씨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가짜 김창업 씨는 진짜 김창업 씨가 방치한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몰래 복사해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이를 알게 된 진짜 김창업 씨는 가짜 김창업 씨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던 진짜 김창업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바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 중인 정보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비스예요. 6개월 전 진짜 김창업 씨는 창업계획 자료들을 원본 등록했어요. 그래서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한 이 자료들의 전자지문과 자신이 보관 중인 원본 문서의 전자지문이 일치한다는 검증을 받았어요. 물론 가짜 김창업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원본 증명 서비스 덕분에 진짜 김창업 씨가 실제 권리자임을 입증받은 거예요. 그러자 가짜 김창업 씨는 펑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진짜 김창업 씨는 위기를 벗어나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 제공합니다.